네, 오늘은 알기 쉬운 금융통계량 설명 제1강 연수익률, 연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천재 파월이고요. 관심사는 금융, 경제 관련 데이터 분석이고 자산 배분, 트레이딩, 투자 전략 백테스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연수익률, 연변동성인데요. 이는 연유라 수익률 혹은 연유라 변동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저희가 백테스팅이나 어떤 이런 분석 같은 자료를 볼 때 보통 이제 연유라 수익률, 연유라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데요.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혹은 해당 통계량들에 대해서 이제 유저분들의 어떤 그런 손쉬운, 알기 쉬운 이해를 어, 해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왜 연유라를 할까? 그 왜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셔야 되는데요. 스토리텔링, 수익률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막 운용을 하는데 서로 자기 수익률이 좋다고 막 싸우고 있어요. 사람 A는 1월부터 8월까지 연도는 안 나왔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성과를 보고 수익률 내 거 좋아 쩔어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사람 B는 2월부터 11월까지 자기 어떤 운용 성과를 보고 내가 더 좋다 이러면서 막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1월부터 8월까지고 누구는 2월부터 11월까지의 어떤 그런 수익률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기간도 누구는 이게 9개월이고 누구는 8개월인데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하기가 애매해. 이때 바로 연율화 수익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 A의 수익률을 연평균화 시켜서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익률을 1년 수익률로 변환시켜서 그걸 연율화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수익률과 사람 B 9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1년 수익률로 변화시켜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이제 사람 A도 1년짜리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사람 B도 1년짜리 수익률이 나오게 되니까 각기 다른 기간의 수익률이 아니라 1년 수익률로 변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펀드 설명 자료나 ETF 설명 자료나 아니면 어떤 지수 설명 자료를 볼 때 연율화 수익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혹은 연 변동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연유라 수익률, 연수익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연수익률은 특정 자산, 펀드 또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연간, 1년 단위로 환산한 것을 연수익률 혹은 연유라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네, 수식은 아래 이렇게 수식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쉬운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수식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유라 수익률 뭐 연간화했다라고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지? 이제 그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유라 수익률이 8%이다. 그렇다면은 1년에 대략적으로 8% 수익을 낸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매년 8% 수익이 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유라 수익률이 2%다. 라고 하면은 1년에 대략적으로 2%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혹은 평균적으로 매년 2%의 수익이 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좀 아리송하시죠? 그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화 수익률 8% 자산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뱅가드 S&P 500 ETF이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8%에서 9%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쭉 올라가는 부분,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연 8%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부분은 이제 20년도부터 21년도 요 올라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8%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급상승하는 부분은 수익률이 8%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율화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8%가 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매년 8% 이득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은 8% 이상 날 수도 있고요. 어떤 구간은 8% 언더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균 내보니 대략적으로 8%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 변동성입니다. 연율화 변동성이라고도 하고요. 특정 자산, 펀드 혹은 투자 상품의 수익률의 변동성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수식은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율화 변동성의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율화 변동성이 약 8%이다 라고 하면은 1년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대략적으로입니다. 대략적으로 연율화 수익률로부터 약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율화 수익률이 20%예요. 그럼 연평균적으로 20%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연율화 변동성이 8%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산 혹은 이 포트폴리오는 28% 연율화 수익률이 20%였죠. 즉 20 플러스 8% 28%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혹은 20 마이너스 8 12%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은 평균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연율화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이죠. 그 연율화 수익률로부터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여러분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S&P 500 ETF 주식 카테고리에 있는 ETF이죠. 높은 연율화 수익률, 높은 연율화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도에 대략 1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5 정도 되는 값이 지금 454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4배 정도 뛰었어요. 이거 수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T빌, 네, 그 초단기채 ETF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08년도에 92 정도 대충 찍히는 것 같아요. 근데 2024년 지금은 한 91.75 정도 찍히고 22년도에는 91.50 정도 찍혔습니다. 초단기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평균 값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연율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현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자산,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변동성이 낮고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크면 수익률이 커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평균 값을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높거나 크거나 낮거나 크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은 자산들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째잭째잭째잭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채권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고요. 연율화 수익률과 연율화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 줄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율화는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연율화 수익률은 1년에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률이다. 연율화 변동성은 연율화 수익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연율화 수익률, 연율화 변동성, 연율화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연율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포트폴리오의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하겠습니다.